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의대 정원을 10,000명까지 늘리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의 농촌은 당장 의료진이 없어 진료 자체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은퇴했거나 귀촌한 의사를 활용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월의료원의 진료실. 이렇게 할 때 괜찮아요? 의사는 73살 고한석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다 지난 2014년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전임 원장이던 후배의 권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전문 분야인 고관절과 디스크 등 농업인에게 흔한 근골격계 질환을 보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권의 정선과 영월, 태백에서까지 한 해 14,000명의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무지외반증 환자가 왔는데 통증이 심하다. 근데 여기서 수술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지. 이처럼 시니어 의사를 지역 병원에서 활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시니어 의사와 병원을 이어주는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공공의료원과 보훈병원 등 50곳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은 원하는 진료 과목과 근무 조건을 국립중앙의료원에게 제출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의사를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또 진료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는 대형병원 의사들이 공공의료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재교육 과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별 아니면 질환별 재진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공공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 진료 지침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지만 시니어 의사를 모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연봉을 비롯해 지역 근무 조건에 만족해야 하는 의사가 아직은 턱없이 적습니다. 이 지역에 특히 또 공공병원에 머무를 수 있는 의사분들을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이 필요한 것이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농촌에서 은퇴했거나 귀촌한 시니어 의사가 공공의료를 책임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이달 들어 추위가 한풀 꺾이더니 그제와 어제는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았습니다. 얼음도 이미 녹기 시작했는데 해빙기인 만큼 얼음 낚시 즐기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북한강 상류의 얼음 낚시터입니다.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얼음 낚시를 즐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린이가 홀로 썰매를 탑니다. 지금은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인데요. 이곳의 기온은 영상 1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이틀째 10도를 웃돌면서 얼음이 깨지고 얼음판 위 곳곳에는 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얼음 낚시객과 나들이객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낚시해도 괜찮나요? 그래도 30cm가 넘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인근 또 다른 얼음 낚시터로 가봤습니다. 이곳에서도 얼음 낚시를 즐기는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는 찾기 힘듭니다. 얼음이 깨질 위험이 있으니 출입하지 말아달라는 현수막도 허사. 시청에서 나왔어요. 해빙기라 지금 얼음이 많이 녹는 상태라 가지고요. 낚시는 이제 철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낚시객들은 단속반에 경고가 있고 난 뒤에야 부랴부랴 자리를 정리합니다. 녹아가는 얼음 위 텐트도 그제서야 치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해빙기철에는 얼음이 두껍다고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한 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꽁꽁 언 것처럼 보이는 얼음판도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지난해 말 경북 포항에서는 얼어붙은 저수지에 들어간 초등학생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얼음이 단단해 보일지라도 지금처럼 영상의 기온이 계속 유지될 때에는 얼음이 금방 녹게 되어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집계된 해빙기 얼음 깨짐 사고는 12건. 얼음이 가장 안전할 것 같은 12월에서 2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 2018년 갓길에 방치된 유기견을 구조하다 소방관과 교육생 등 3명이 숨지면서 단순 동물 구조와 같은 비긴급 신고는 출동을 거부할 수 있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순 동물 구조에도 소방관이 투입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수지 한가운데 개 한 마리가 빠져 있습니다. 구조대원은 망설임 없이 얼음 위를 걸어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 얼음이 깨지면서 구조대원도 물에 빠집니다. 구조대원은 그대로 얼음을 깨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결국 구조에 성공합니다. 구조대는 신고 30분 만에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동물을 구조해달라는 119 신고 심심치 않게 접수됩니다. 지난 4년 동안 강원소방본부에 접수된 동물 포획 관련 신고는 18,700여 건. 이 중 개와 고양이 포획 등 인명피해 유발과는 무관한 단순 구조 신고는 12,000여 건, 전체 67%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단순 동물 구조는 119 신고를 지양해야 합니다.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단순 동물 구조 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면 정작 긴급한 인명구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소방관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고양이를 구조하려다 소방관이 추락해 순직했고 2018년에는 도로에 방치된 유기견을 구조하다 소방관과 교육생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은 생활안전 출동을 긴급과 잠재긴급, 비긴급으로 나눠 단순 동물 구조와 같은 비긴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부를 하게 되면 민원을 사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기관 측에서는 거의 한 90% 가까이 보내죠. 결국 비긴급 신고에 대응할 실질적 대안이 있어야 상황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소방에 업무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전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니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나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민원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방당국은 2018년부터 단순 동물 구조와 같은 비긴급 출동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에 신고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태백 지역의 여러 시설들을 운영할 시설관리공단이 다음 달 출범합니다. 태백시는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 사업소까지 장성동으로 모아 제2청사 개념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초 태백시설관리공단에 맡기려던 공영주차장은 논란이 커지자 다시 민간이 운영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가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원, 묘원입니다. 하루 평균 2~3건의 화장과 연간 420여 건의 묘지, 조성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음 달 중하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맡습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외에도 국민체육센터와 자연휴양림, 탄탄파크, 오로라파크 등 주요 편의시설과 관광시설을 맡을 계획입니다. 태백시설관리공단의 신규 인력 채용은 평균 경쟁률이 5대1을 기록할 만큼 지역적으로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60여 명 규모로 출범하는데 논란이 됐던 공영주차장은 현행대로 민간 위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민간 위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시민 편익이라든가 또 우리 경영수지상에 낮다는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장성동 문화 플랫폼 건물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가운데 장성동으로 기관들이 이전해 행정기관 클러스터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박물관과 용연 동굴 등을 관리하는 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 사업소의 직원까지 장성동으로 사무실을 옮겨 지역 내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균형 발전은 물론 태백시 제2청사 역할도 기대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한 2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전체적인 인원들이 한 40~5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상경기는 일부 좀 효과가 있을 거고. 한편 태백시 체육회가 운영했던 국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방안은 지난해 태백시 직영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당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제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강원도 아파트 분양 경기 전망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를 보면 강원도는 1월 76.9에서 2월 90.9로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보다 16.3% 상승한 86.2였는데 분양 경기 침체가 이어져 왔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협약보증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상반기 1,200억 원, 하반기 800억 원 등 모두 2천억 원을 강원도가 2년 동안 2% 이자와 보증 수수료 0.8%를 지원합니다. 업체 한 곳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농협과 신한, 우리국민, 하나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공급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선발했지만 예상 모집 인원을 못 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52명을 모집했지만 최종 위촉된 인원은 122명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응시한 인원 자체가 적었고 자격 요건이 부족한 경우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청소년 전문가 45%, 퇴직경찰 18%, 퇴직교원 12%였습니다.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입양 건수는 계속 줄어들자 강원도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21년 5,500마리였던 유실 유기동물은 지난해 5,800마리를 넘었습니다. 반면 입양된 동물은 2021년 1,800마리에서 지난해 1,200마리로 20%나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유기동물이 안락사되지 않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철원과 인제 등 7개 시군에서 임시보호제를 운영하고 최대 25만 원의 입양비도 지원합니다.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활성화를 위해 울렁다리의 광장과 상징 조형물이 조성됐습니다. 원주시는 울렁다리 입구에 경관 벤치와 조형물 포토존, 계절별 꽃을 볼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 방문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울렁다리와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는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개통이 늦어지고 있어 방문객과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는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170여억 원을 들여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일자리, 주거와 금융, 청년 활력, 참여와 소통의 4개 분야로 나눠 청년 창업 희망 키움 사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리더 아카데미 확대 운영, 청년들의 강릉 이주 정착 프로그램 강릉살자 등 3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 한국어 강사들의 처우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대학노조 강원대 지부와 전국교수노조 강원지부 등은 강원대가 대법원의 판결을 준용해 한국어 강사들의 강의 외 노동 시간을 제대로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측이 판결문 내용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있을 강원대 총장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피켓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서울대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기관은 오늘 오후 서울대 행정관에서 심규환 시장과 유홍림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 연구에 필요한 인허가 협조를 비롯해 대학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과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사업 홍보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 지식 나눔 활동과 해양과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에도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평창으로 돌아온 오대산본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를 활용한 지역의 문화축제가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9,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왕조실록 의궤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 결과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를 활용한 재현 행사,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공모전 등 지역 실정에 맞고 기록 유산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축제 운영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습니다. 평창군은 용역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해 내년에 첫 축제를 여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귀농 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단기 체류형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양구 팍주리 일원에 조성하는 주택단지는 주택 8동과 커뮤니티 센터 등 공동 이용시설을 짓습니다. 양구군은 올 연말까지 주택단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입주자 모집과 영농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은 지난해 홍천 국민안전보험을 들어 보험금을 받는 사례는 9건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6,900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사망사고 2건, 농기계 후유장애 1건, 성폭력 범죄 피해 1건, 익사 사망사고 1건 등이었습니다. 홍천 국민안전보험은 홍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국민이 대상으로 홍천군이 보험료를 내고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상해 사망 등 20개 항목을 보장받습니다. 삼척시가 도내 1호 수소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수소버스 2대를 해양 레일바이크에 추가 투입했습니다. 삼척시는 45인승 리무진급으로 한 번에 충전해 635km를 달릴 수 있는 수소 전기버스 2대를 구입해 해양 레일바이크 회송용 셔틀버스로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삼척시는 강원도 내 1호 수소버스를 도입해 동해와 삼척 구간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육군 삼포병 여단이 오늘 19일부터 닷새 동안 혹한기 훈련을 진행합니다. 훈련 지역은 인제와 양구, 고성 일대로 주요 국도와 지방도를 이용해 군 차량과 궤도 장비, 훈련 장병들이 이동할 예정입니다. 삼포병 여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럼피스킨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600만 원으로 모두 246대를 폐차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일부 지게차와 굴착기입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5등급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은 상한액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철원군이 정월 대보름을 맞아 공유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오는 24일까지 철원 농특산물 직영 판매장인 오늘의 농부 직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철원산 수수, 참깨, 팥, 땅콩 등 잡곡류를 30% 할인된 가격에 팝니다. 직영 판매장은 동송읍 고석정 안에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만 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